최근에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그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를 점점 더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은 부자는 왜 더 부자가 되는가의 책의 리뷰를 할 건데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채가 넘는 임대 부동산, 3개의 호텔, 5개의 골프장 등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로 그리고 책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았냐고 하는데 사업도 상당히 왕성히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부자들은 세금을 잘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월급을 받으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게는 40% 이상을 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세금을 떼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부자들은 실수를 통해서 더욱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실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진짜 아빠가 아닌 부자 아빠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 부자 아빠는 신께서는 실수를 통해 너에게 말을 건단다. 실수란 정신 차리고 일어나. 여기에 내가 배워야 할 일이 생겼어 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수를 굉장히 존중했고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도 많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발명품을 개발했는데요. 에디슨의 명언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포기했을 때 성공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2가지 명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도전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리고 실패를 하고 그것을 개선을 하고 다시 또 도전을 하고 이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성공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3번째 이유는 폭락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시장이 폭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부자 아빠는 시장이 폭락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즉 월마트에서 50% 할인 행사를 하면 여러분은 매장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즉 물건이 싸게 팔면 그것을 사려고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월스트리트에서 50% 할인 행사를 하면 이웃집 백만장자는 도망가 숨는다. 즉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이 50% 폭락을 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거를 다 팔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이 50% 떨어졌다면 그것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사질 말아야 되는데 주가는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은가 보다 하고 더 우르르 몰려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많이 현금을 투입해서 사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더 떨어질까봐 주식 매수를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폭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더 큰 부자가 되는 기회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락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내 경험에 비춰보면 바보들이 투자자가 되는 때가 오면 폭락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수년 동안 나는 부동산 폭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회는 지나친 행복감에 빠져 소득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집을 사고 있었다. 내 아파트에는 공실이 많았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가 갑자기 고급 주택을 사고 있었다. 식료품점의 계산원이 내게 명함을 건네며 전화주세요. 당신이 투자하고 싶어할 부동산이 몇 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때 나는 끝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서두르세요 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에서도 식당의 웨이터가 자신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택시 운전기사가 자신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고 어떤 종목을 추천하면 그때가 꼭대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특정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흥분에 취해 있을 때 그때가 고점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채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빚 때문에 가난해진다. 부자 아빠는 빚 때문에 부자가 된다. 빚은 돈이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부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를 잘못 사용하면은 빈곤층과 중산층은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빚을 내서 소비 제품을 사거나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자동차나 주택을 사면 그렇다고 합니다. 주택은 많은 분들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소득이 나오지 않는 주택은 자신에게 매년 현금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 자산을 사고 빚낸 이자를 그 투자 자산에서 들어오는 소득으로 충당이 된다면 그 부채를 낸 거는 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채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그 부채가 당신을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채는 정말 금융교육을 많이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소득보다 자산에 더 집중하고 부채를 사용하여 자산을 획득하고 키운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중요시하는데요.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지출이 있고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요. 빈곤층은 음식, 옷, 가스 등 생활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즉 지출에만 집중을 하고요. 부자들은 자산, 즉 부자들은 빚으로 자산을 구매하고 중산층은 빚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의 물건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집과 자동차에서 매년 현금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부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데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1971년 이후 부채가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금융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채를 돈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금융교육에 투자하라. 부채를 활용하여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면 극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를 얘기해줬고요. 이번 시간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재미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도 상당히 재미있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도 괜찮고 영상 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